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연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계 외교사에서 일대 사변이라고 부를 정도의 사건이죠. 물론 북미 회담이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지, 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북의 비핵화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그 하나하나의 단계들이 서러운 미를 걷는 시간들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까지가 어딥니까? 이게 어딥니까?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거의 매일 핵전쟁, 방사능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대단한 전환인가. 앞으로도 갈 길이 멀겠죠. 쉽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한반도에서는 모든 이들의 운명에 걸린 이 어려운 여정을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돕는 건 기대도 안 합니다.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뉴스 나올 때 어디 계셨어요? 네, 회사에 있었죠. 아침 9시였거든요. ERU 전하고 나서 딱 2시간 있다가 이런 뉴스가 나와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맥메스터 보좌가 만났었다고 했었는데 더 전진이 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뉴스를 같이 본 사람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다들 놀랐다고? 네, 그렇죠. 대단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이 뉴스를 들었는데 당시에 영어로 정우영 실장이 하는 그렇죠. 방송을 라이브로 들었다. 그때 이제 5월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네, 바이메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PD하고 저 메이가 5월이다. 저희 PD는 그게 아니고 메이. 아, 함께 계셨나요, 그때? 예, 슈드 뭐 이런 메이다라고 잠시 다툴 정도로 믿기지 않는 뉴스였기 때문에 하여튼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굉장히 놀라운 뉴스였기 때문인데요. 북미 정상이 5월까지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전달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안한 회동인데요.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락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던 브리핑을 직접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특사단도 바로 답은 오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이고, 거기 같이 앉아있던 미국 쪽 스태프들도 당연히 이제 검토해서 답을 주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제안이 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을 중간에 끊고 알겠다고 5월까지 하겠다고. 더 놀라운 거는 이 결정을 한국 특사단이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왜곡이 될까 봐 걱정해서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유출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해서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려 사려 깊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방송인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그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했겠죠. 예. 그거 있지 않습니까? 미니 시리즈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다음 예고할 때. 네, 그렇죠. 하는 수법, 방법인 거죠. 예. 하여튼, 방송을 잘 아는 분인 것 같아요, 방송을. 효과가 극대화됐죠, 실제로. 그 덕분에. 그러면서 후속 보도들도 몇 가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예. 네,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는 뉴스여서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회담 성사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현지 시각 9일에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바인데요.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요. 곧바로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백악관과 인식차가 크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는데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미국이 사실상 전제 조건을 뒀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JTBC가 직접 문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행동은 새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수정당 입장에서 당황스럽죠, 사실. 예. 아베 정권이 당황하듯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이제 안보 국면을 만들고, 그래서 보수정당이 항상 그 안보 국면에 이득을 봐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렛대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북미 회담이 성사돼서 실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이 거의 친미 국가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면 뭘로 장사를 합니까? 예,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새 전제 조건이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백악관에서 새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항의는 백악관에 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정당은 주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북보다 더한 거죠. 막 지금 훨씬 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북한 칭찬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요즘. 네, 그렇습니다. 북미 회담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밝히면서요. 북한의 의도를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의 결정이 충동적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하원 보궐선거 유세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요. 북한은 아주 잘할 것이고 나는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작년부터 연구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양반의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요. 그리고 단어들도. 근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북한이 아주 잘할 것이고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북한하고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동일시했다고 한 그룹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을 돕는 조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운명 공동체처럼 일종의 그러니까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기는데 북한이 필요한 것이고 북한이 자신의 성공에 이제 그 같은 변수가 된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중요한 변수가.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거라고 하잖아요. 정상회담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인식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준비가 안 됐다. 충동적이다. 뭐 북한에서 얻어낼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를 그동안 무척 공격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주류 언론도 당황스럽거든요. 갑자기 너무 잘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돌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네, 굉장한 반전이라는 표현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하고 잘하는 것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인식을 완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세계 및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가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외신에서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 그 노벨 평화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네. 극구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된다. 이거 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극구 부인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양반이 삐지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우리나라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건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자꾸 노벨 평화상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야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되느냐 김정은과 셋이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잘 되면 나한테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심기 관리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거 뭐 대단합니까? 그거 주고 우리는 평화를 받으면 되지, 평화체제를. 자, 그런 뉴스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특사단으로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어제 귀국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실장은 오늘 중국을, 서 원장은 일본을 각각 방문하게 되는데요. 정 실장은 오늘 오후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이 확정됐습니다. 서훈 원장은 내일 아베 총리를 만나고요. 정 실장은 이틀간의 중국 방문 일정 끝나면 곧바로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이 우리가 이제 말을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원해왔고 오랫동안 실제로 우리가 중심이 돼서 다자 외교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과거에 육자회담의 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했지만 다 주변국들의 관계 속에서 반보씩 반보씩 나갔지. 지금은 완전히 우리 중심의 다자 외교를 하는 거군요. 원래 그 강대국들만 하던 겁니다. 이런 게 실제로 외교지만 워낙 주변 강대국들이 힘이 세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 육자회담 조율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그래서 이 판에 끼어들라고. 이것도 굉장히 처음으로
자자에게 중심에 섰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러한 두 정상 간의 결단에 대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두 분 지도자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소중하게 다뤄나가겠다면서 성실하고 신중히 그리고 더디지 않게 진척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트럼프를 계속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잘 다루는 것 같다고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계속 트럼프 덕분이다. 공을 돌리고 그리고 평화상 얘기 나오면 노벨 평화상 나오면 항상 트럼프에게 돌리고. 예. 왜냐하면 오바마는 공동수상을 했어요. 공동수상을 했고 그리고 공동수상을 했나요? 공동수상 오바마 한다고 단독 수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단독수상이었나요? 예, 예. 클린턴이 공동수상이었나요? 예, 예, 그렇죠. 트럼프는 단독 수상이어야 합니다. 본인 성적에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수용 발표하자요. 바로 자신의 트위터에 영어로 입장문을 올렸는데 여기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국의 국민은 물론 북한과 평화를 희망하는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을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안보실에는 부속으로 트럼프 심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적어도 올해 내내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 뭔가 다 끝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갑자기 왜 5월이라고 했겠냐. 중간선거가 있고 그때 중간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 마음도 바쁩니다 지금. 예. 우리도 그 일정에 맞춰야 하는 것 같고 서로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예. 생각해 보시면 주변 국가들은 장기 집권 체제예요. 중국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죠. 또 장기 집권 권력이 안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와 그 미국은 집권 초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변 모든 국가들이 권력이 안정된 상황인 겁니다. 시간이 있고. 그런데 트럼프는 올해 말이라고 하는 11월에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데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중간 선거가 있죠. 예, 중간에 일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예. 그때까지는 심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국가안보는 트럼프의 심기가 직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사정당국 핵심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둔 당시의 김윤옥 여사 관련한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MBC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 뉴욕의 성공회 신부인 김모 씨가 지인인 현지 사업가를 통해서 김윤옥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백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정두원 의원이 뉴스공장에 출연했을 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대충 이런 사건인 줄 제가 짐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김 여사가 좋아하는 명품 가방에 이권 약속을 받고 돈을 넣어서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골자가. 네, 2, 3천만 원 정도의 명품백만으로서 이것을 큰 소리 쳤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 가방 하나 가지고 어떻게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렸겠느냐. 이거는 그 안에 돈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런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선 전이니까 뭐 불법 대선 자금이거나 혹은 뭐 이권 청탁하는 뇌물이거나 뭐 그런 거겠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사법 처리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되겠네요. 예. 통상적으로는 부부가 동시에 연루된 사건일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법 처리를 하죠. 보통은. 뭐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들 해왔는데 이것도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미니가 하나 준비되는데 그 전에 제가 또 뉴스에 올라가지고 참 제가 안희정 정봉주를 공작이라고 했다고 하질 않나.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기사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당이 저를 방송을 관두라고 성명을 냈기 때문에 어쨌든 답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전혀. 미투를 세월호하고 연결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결하는 게 공작이라고 내가 특정해서 말을 했는데 그리고 JTBC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다고도 기사를 쓰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기사가 JTBC가 젠더 이슈를 아젠다로 설정한 것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최근에 사람들이 JTBC 불만이 많다.
왜 한쪽 진영만 나오냐. 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스베이다라고 하는 게이 팟캐스트의 내용인데 이거 말을 한 순서를 거꾸로 만들고 서로 다른 문단에서 나온 말들을 서로 붙여 짜집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정반대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JTBC 관련해서 제가 실제로 한 말은 최근에 JTBC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데 물론 누구든 비판받을 수 있지만 JTBC가 젠더 이슈를 시대 아젠다로 설정한 것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 거꾸로 칭찬을 했단 말이죠. 칭찬을. JTBC 공격하지 말라고. 이걸 말 순서를 바꾼 거예요. 불만을 토로했다는 식으로. 그리고 왜 한쪽 진영만 나오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이 폭로가 사회인식을 바꾸고 시스템 개선으로 나가는 효과를 봐야 한다고. 그 효과를 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JTBC의 불만이 있는데 왜 한쪽 진영만 나오냐. 이렇게 바로 붙인 거예요. 짜집기를. 서로 다른 문단에 나온 다른 말들을. 이건 그냥 남이 쓴 기사를 그냥 텍스트만 베꼈거나 아니면 다 알면서도 일부러 이러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짜집기 돼서 거꾸로 말도 안 되는 기사에다가 자유한국당이 저보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라고. 음침한 스튜디오에서 평생 팟캐스트 나라고. 팟캐스트 스튜디오가 실제로 음침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층에 넓은 강연장에서 합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바른미래당 방송관들하고 하고. 손발이 짝짝 맞아요. 어쨌든 공당이 성명을 냈기 때문에 개인 문제를 넘어서서 말을 하지만 개인 방송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밖에 못하겠는데 실제로 한 말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예. 선거 때가 되긴 됐나 봅니다. 자, 미니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연결할 내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드디어 이번 주 포토라인에 쓰게 됩니다. 예. 검찰은 지금 100억대 뇌물을 비롯한 각종 혐의를 묻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수사 과제는 무엇인지 예. 오랜 시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재원 주준희 기자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포토라인에 쓰게 되는데 그 현장에 가시죠? 못 갈 것 같습니다. 왜요? 가고 싶은데 네. 기다려온 날인데 중요한 취재가 있어서 제가 지금 어디 급히 출장 가고 있습니다. 공항 가는 길입니다. 아 그래요? 무슨 취재인데 그 중요한 현장에 못 갑니까? 중요한 취재인데 중요한 날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검찰이 다 수사를 하고 있으니 저는 아직 검찰이 가지 못한 걸 시작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찰이 가지 못한 길을 지금 시작했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출국을 하면 가지 못하는 길이 어떤 영역입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잠에서 깨시고 지금 잠에서 깨서 어디 공항 가는 길인가 본데 어디로 출국하냐고요? 그리고 그 가지 못한 길이 무슨 영역입니까? 무슨 취재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 가는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계속해서 조금 취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의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뇌물과 직권남용, 조세포탈 이런 몇 가지는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 뉴스공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다가 홍석현 회장의 그랬죠. 네. 해외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그 계좌는 홍석현 회장이 삼성의 통로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연결고리가 돼서 지금 취재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추가 취재에 들어간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계좌에 관한 취재입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많은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찰 수사에서는 40억 원, 약 40억 원의 소송비 대납 문제만 얘기했습니다. 삼성도 자기네들이 뇌물을 줬다. 이
이 건희 회장의 지시에 의한 거라고 그 시인을 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거기에서 그 수사를 더 진전시키지 못했는데 그거 말고 훨씬 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돈을 거래하는 네. 또는 돈을 건네는 지금도 닷새 대납 40억 말고 다른 건으로 돈을 거래한 그런 관련 계좌가 있다는 건가요? 삼성은 자기 그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넸습니다. 정기적이었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마다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 계좌가 존재합니다. 그런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돈을 건네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돈이 건네지는 계좌가 존재한다, 확인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요? 그런 그렇습니다. 계좌가 존재한다. 그런 계좌가 존재합니다. 계좌의 존재를 확인했다. 네, 그렇습니다. 특정한 페이퍼 컴퍼니에 특정한 계좌에서 돈이 건너갑니다. 이것은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증명한다고 봅니다. 그 관련 취재를 지금 나가는 거예요? 네, 그 취재도 하고 다른 취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삼성은 뭐 외신 기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북한보다 취재가 어렵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취재가 잘 됩니까? 잘 안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삼성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취재를 하면 주변에서도 제 취재원이 굉장히 곤혹을 당하고 취재원의 친척이 갑자기 뭐 수사를 당한다거나 출국 금지를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의 강도가 협박의 강도가 다른데요. 예. 이제 위험한 취재는 그만해야지 그러는데 아직 그러면서도 지금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왜 지난번에 홍석현 회장 계좌가 등장했을 때 물론 홍석현 회장은 뭐 본인은 모르는 계좌다. 계좌의 존재는 확인됐고 그 계좌 명의가 홍석현 회장으로 돼 있는 건 맞지만 홍석현 회장을 만났더니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 이 통장이 어떻게 이용된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홍석현 회장은 홍석현 회장은 자기와 다스와는 관련이 없다. 이 자기 계좌와 다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 그 개인의 가족 간의 뭐 편의를 위해서 만든 계좌였다. 애초에 만든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용되는 것은 자신 모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네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계좌 정확한 계좌번호를 얻는 과정에서 현지 기관의 협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그 수사기관 그리고 뭐 관계 당국의 정확한 문서와 협조와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정보기관 사람이 만났을 때 한 얘기가 대한민국의 비리 중에 가장 큰 축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이다. 그 둘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 비리를 발본세고 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섭니다. 그런데 삼성 쪽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40억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성한테. 그리고 40억 원 소송비 대납으로 그냥 퉁치고 그러니까 묻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고리는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그 관련 취재를 가는 거 그러면 한 나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연속으로 있나요? 네, 여러 나라를
여러 나라를 여러 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 잠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의 반론은 저희가 봤습니다. 네, 언제나. 그럼 이제부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했고 이제 포토라인 쓰니까 삼성 취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이명박 프로젝트를 한 10년 동안 했는데요. 삼성 프로젝트는 이제 삼성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오랫동안 취재했는데 삼성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관계를 특별히 쳐다보게 된 것은 한 1년 정도인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삼성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만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면 귀국하기 전에 해외에서라도 전화 연결하기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있습니다. 본인이 내 할 게 아닌데 네. 거기다 내 하고. 이거 굉장히 새벽에 전화가 왔길래 갑자기 출국한다고 빨리 미니 하나 하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내용이 이런 거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해 발행됐던 주진우 기자의 MB 프로젝트 시사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MB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이재용, JY 삼성으로, 프로젝트로 바뀐다는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취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취재를 오래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죠.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좌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계좌가 존재한다. 확인됐다. 거기서 정기적으로 돈이 넘어가기도 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돈이 넘어갔다.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 우리 주준 기자가 입이 싸면서도 무겁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냐. 가볍고 무겁다. 예. 말을 막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중요한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이 말은 처음 들었는데 저도 뭐 이 정도 말할 정도면 뭐가 있나 봅니다 이제. 그런데 아마 취재 갈 때 무서웠나 봐요. 굳이 자기 간다는 원래 취재 갈 때 말한다고 간다고 말 안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다고 말해두고 가는 이유가 아마 이번엔 좀 무서웠나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돌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굉장한 반전이라는 표현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하고 잘하는 것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인식을 완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세계 및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가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외신에서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 그 노벨 평화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네. 극구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된다. 이거 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극구 부인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양반이 삐지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우리나라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건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자꾸 노벨 평화상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야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되느냐, 김정은과 셋이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잘 되면 나한테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심기 관리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거 뭐 대단합니까? 그거 주고 우리는 평화를 받으면 되지, 평화 체제를. 자, 그런 뉴스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특사단으로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어제 귀국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실장은 오늘 중국을, 서 원장은 일본을 각각 방문하게 되는데요. 정 실장은 오늘 오후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이 확정됐습니다. 서훈 원장은 내일 아베 총리를 만나고요. 정 실장은 이틀간의 중국 방문 일정 끝나면 곧바로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이 우리가 이제 말을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원해왔고 오랫동안 실제로 우리가 중심이 돼서 다자 외교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과거에 육자회담의 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했지만 다 주변국들의 관계 속에서 반보씩 나갔지. 지금은 완전히 우리 중심의 다자외교를 하는 거군요. 원래 이거 강대국들만 하던 겁니다. 예. 이런 게 실제로 외교지만 워낙 주변 강대국이란 메이다라고 잠시 다툴 정도로 믿기지 않는 뉴스였기 때문에 하여튼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굉장히 놀라운 뉴스였기 때문인데요. 북미 정상이 5월까지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전달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안한 회동인데요.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락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던 브리핑을 직접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특사단도 바로 답은 오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이고 거기 같이 앉아있던 미국 쪽 스태프들도 당연히 이제 검토해서 답을 주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제안이 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을 중간에 끊고 알겠다고 5월까지 하겠다고. 더 놀라운 거는 이 결정을 한국 특사단이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왜곡이 될까 봐 걱정해서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유출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해서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려 사려 깊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방송인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그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했겠죠. 예. 그거 있지 않습니까? 미니 시리즈나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다음 예고할 때. 네, 그렇죠. 하는 수법, 방법인 거죠. 예. 하여튼 방송을 잘 아는 분인 것 같아요. 방송을. 효과가 극대화됐죠. 실제로. 그 덕분에. 그러면서 후속 보도들도 몇 가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예. 네,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는 뉴스여서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회담 성사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현지 시각 9일에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바인데요.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요. 곧바로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백악관과 인식차가 크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는데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미국이 사실상 전제 조건을 뒀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JTBC가 직접 문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행동은 새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수정당 입장에서 당황스럽죠, 사실. 예. 아베 정권이 당황하듯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이제.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연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계 외교사에서 일대 사변이라고 부를 정도의 사건이죠. 물론 북미 회담이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지, 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북의 비핵화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그 하나하나의 단계들이 서러운 미를 걷는 시간들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까지가 어딥니까? 이게 어딥니까?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거의 매일 핵전쟁, 방사능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대단한 전환인가. 앞으로도 갈 길이 멀겠죠. 쉽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한반도에 사는 모든 이들의 운명에 걸린 이 어려운 여정을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돕는 건 기대도 안 합니다.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뉴스 나올 때 어디 계셨어요? 네, 회사에 있었죠. 아침 9시였거든요. ERU 전하고 나서 딱 2시간 있다가 이런 뉴스가 나와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맥메스터 보좌가 만났었다고 했었는데 더 전진이 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뉴스를 같이 본 사람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다들 놀랐다고? 네, 그렇죠. 대단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이 뉴스를 들었는데 당시에 영어로 정우영 실장이 하는 그렇죠. 방송을 라이브로 들었다. 그때 이제 5월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네, 바이메이라는 표현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PD하고
저 메이가 5월이다. 저희 PD는 그게 아니고 메이. 함께 계셨나요 그때? 예, 슈드 무력들이 힘이 세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 조율 6차 회담 조율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그래서 이 판에 끼어들라고. 이것도 굉장히 처음으로 다자회의 중심에 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러한 두 정상 간의 결단에 대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두 분 지도자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소중하게 다뤄나가겠다면서 성실하고 신중히 그리고 더디지 않게 진척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트럼프를 계속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잘 다루는 것 같다고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계속 트럼프 덕분이다. 공을 돌리고 그리고 평화상 얘기 나오면 노벨 평화상 나오면 항상 트럼프에게 돌리고. 예. 왜냐하면 오바마는 공동수상을 했어요. 공동수상을 했고 그리고 공동수상을 했나요? 공동수상 한다고 단독 수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예. 클린턴이 공동수상이었나요? 예, 그렇죠. 트럼프는 단독 수상이어야 합니다. 본인 성적에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수용 발표하자요. 바로 자신의 트위터에 영어로 입장문을 올렸는데 여기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국의 국민은 물론 북한과 평화를 희망하는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안보실에는 부속으로 트럼프 심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앞으로 적어도 올해 내내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 뭔가 다 끝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갑자기 왜 5월이라고 했겠냐. 중간선거가 있고 그때 중간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 마음도 바쁩니다 지금. 예. 우리도 그 일정에 맞춰야 하는 것 같고 서로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예. 생각해 보시면 주변 국가들은 장기 집권 체제예요. 중국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죠. 또 장기 집권 권력이 안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와 그 안보 국면을 만들고 그래서 보수정당이 항상 그 안보 국면에 이득을 봐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렛대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북미 회담이 성사돼서 실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이 거의 친미 국가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면 뭘로 장사를 합니까? 예,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새 전제 조건이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백악관에서 새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항의는 백악관에 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정당은 주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북보다 더한 거죠, 막 지금 훨씬 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북한 칭찬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요즘. 네, 그렇습니다. 북미 회담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밝히면서요. 북한의 의도를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의 결정이 충동적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하원 보궐선거 유세 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요. 북한은 아주 잘할 것이고 나는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작년부터 연구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양반의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요. 그리고 단어들도. 근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북한이 아주 잘할 것이고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북한하고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동일시했다고 한 그룹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을 돕는 조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운명 공동체처럼 일종의 그러니까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기는데 북한이 필요한 것이고 북한이 자신의 성공에 이제 그 같은 변수가 된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중요한 변수가.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거라고 하잖아요. 정상회담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인식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준비가 안 됐다. 충동적이다. 뭐 북한에서 얻어낼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를 그동안 무척 공격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주류 언론도 당황스럽거든요.
갑자기 너무 잘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